어린 왕자는 소행성 325, 326, 327, 328, 329, 330과 이웃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견문을 넓히기 위해 그 별들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벤에는 왕이 살고 있었어요. 왕은 자줏빛 천과 흰 담비 털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서 소박하면서도 위험 있는 왕자에 앉아 있었어요. 왕은 어린 왕자를 보고는 이렇게 소리쳤어요. 아, 신하가 하나 오는구나. 어린 왕자는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한 번도 나를 보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볼까? 왕에게는 이 세상이 아주 간단하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몰랐던 거예요. 왕에겐 모든 사람이 다 신하이거든요. 짐이 그대를 더 잡을 수 있도록 더 가까이 오너라. 왕은 왕 노릇을 하게 되자 뿌듯해서 말했어요. 어린 왕자는 앉을 자리를 찾아보았지만 별은 그 화려한 담비 털가죽 망토로 온통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러고는 피곤해서 하품을 했어요. 왕 앞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예의의 어긋남이니라. 짐은 그대에게 이를 금하노라. 어쩔 수 없어요. 오랫동안 여행을 하느라 잠을 못 잤거든요. 어린 왕자는 당황해하며 대답했어요. 그러면 짐은 그대에게 하품을 하도록 명하노라. 여러 해 전부터 하품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 짐으로서는 하품은 신기한 것이로다. 자, 다시 하품을 하여라. 명령이다. 왕이 말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겁이 나요. 더 이상 하품이 나오질 않아요. 어린 왕자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그러면 짐은 그대에게 명한다. 어떤 때에는 하품을 하고 어떤 때에는 왕은 기분이 상한 듯 말을 얼버무렸어요. 왜냐고요? 왕은 본질적으로 자기 권위가 존중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불복종의 관용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는 절대군주였던 거예요. 그러나 왕은 아주 선량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명령을 내렸어요. 짐이 만일 어느 장군에게 바다새로 변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장군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면 그건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짐의 잘못이니라. 그는 평상시에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앉아도 괜찮을까요? 어린 왕자는 머뭇거리며 물었어요. 짐은 그대에게 앉기를 명하노라. 왕은 담비망토 한 자락을 위엄있게 걷어올리면서 대답했어요. 하지만 어린 왕자는 궁금했어요. 그 별은 아주 작았거든요. 이 왕은 대체 무엇을 다스리는 걸까? 폐하, 허락하신다면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린 왕자는 왕에게 말했어요. 짐은 그대에게 질문하기를 명하노라. 왕은 서둘러 말했어요. 폐하, 폐하께선 무엇을 다스리시나요? 모든 것을. 왕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모든 것이라뇨? 왕은 조심스럽게 그의 별과 다른 모든 별들과 그리고 떠돌이 별들을 가리켰어요. 저걸 전부요?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전부. 그는 절대군주였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군주였던 거예요. 별들도 폐하께 복종하나요? 물론이로다. 별들은 즉시 복종하느니라. 짐은 규율을 어기는 것을 용서치 아니하노라. 왕이 말했어요. 어린 왕자는 그런 권력에 감탄했어요. 내게 그런 권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의자를 끌어당길 필요도 없이 하루에 44번이 아니라 72번, 아니 100번이라도, 아니 200번이라도 석양을 구경할 수 있을 텐데. 그러자 두고 온 작은 별이 떠올라서 어린 왕자는 조금 슬퍼졌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왕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는 해지는 것을 보고 싶어요.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세요. 짐이 만일 어느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곳 저곳으로 날아다니라든지 아니면 비극을 한 편 쓰라든지 바다새로 변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 장군이 내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다면 짐과 장군 둘 중 누구의 잘못인가? 폐하의 잘못이에요. 어린 왕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맞도다. 누구에게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만 하느니라. 권위란 우선 이성의 근거를 두는 법이니라. 만일 그대가 그대의 백성들에게 바다에 빠지라고 명령한다면 백성들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니라. 짐의 명령이 온당하기 때문에 짐은 복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로다. 그럼 제가 부탁한 석양은요? 한번 질문하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어린 왕자는 다시 물었어요. 그대는 석양을 보게 될 것이니라. 짐이 그것을 요구하겠노라. 하지만 짐의 통치관에 따라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니라. 언제 그렇게 될까요? 어린 왕자는 다시 물었어요. 왕은 우선 커다란 달력을 들추며 대답했어요. 그것은 오늘 저녁 7시 40분경이 될 것이니라. 그러면 그대는 짐이 내린 명령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 알게 될 것이니라.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어요. 해지는 것을 못 보게 되어 서운했어요. 그는 벌써 좀 지루해졌어요. 어린 왕자는 왕에게 말했어요. 저는 여기서 더 할 일이 없어졌어요. 이제 떠나겠어요. 떠나지 말라. 신하를 갖게 되어 아주 뿌듯했던 왕이 대답했어요. 떠나지 말라. 짐은 그대를 장관에 임명하노라. 무슨 장관인데요? 법무장관. 하지만 재판할 사람이 없는데요. 그건 모르는 일이로다. 왕이 어린 왕자에게 대답했어요. 짐은 아직까지 왕국을 돌아본 적이 없노라. 나는 너무 늙었는데 수레를 놓을 자리는 없고 걷는 일도 피곤한 일이로다. 하지만 전 벌써 본걸요? 어린 왕자가 몸을 돌려 그 별의 다른 편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어요. 저쪽에도 아무도 없어요. 왕이 어린 왕자에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그대 자신을 심판하라.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로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보다 자신을 심판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니라. 그대가 정말 자신을 잘 심판할 수 있게 된다면 그대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로다.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어디서든 저를 심판할 수 있어요. 꼭 여기서 살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왕이 말했어요. 짐의 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있음이 확실하다. 밤이면 쥐소리가 들리노라. 그대는 그 늙은 쥐를 심판할 수 있으렸다. 어쩌면 그 쥐를 사형에 처해야 하리라. 그러므로 쥐의 생명은 그대의 심판에 달려있도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쥐를 특별 사면하도록 하라. 쥐는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어린 왕자가 왕에게 대답했어요. 저는 사형 선고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가야 해요. 안 된다. 어린 왕자는 떠날 채비를 끝냈지만 늙은 군주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폐하의 명령이 지켜지길 원하신다면 제게 합당한 명령을 내려주셔야 해요. 이를테면 즉시 떠나라고 명령하셔야 한다고요. 제 생각엔 지금이 딱 좋은 조건인 듯한데요. 왕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으므로 어린 왕자는 잠시 주저하다 곧 한숨을 쉬며 별을 떠났어요. 짐은 그대를 대사로 임명하노라. 왕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왕은 아주 권위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른들은 정말 이상도 하지.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